옛말에 장부 생세 용주효사 불용즉 영의아족 남아로 세상에 태어나 쓰임을 받으면 죽기를 다해 충성하고 쓰임을 다한 후엔 약행하여 밭을 가는 것으로 속하다는 말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도 즐겨 읽었던 중국 진나라 말기 사상가 황석공이 지은 황석공서소라는 병서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근래에 영주시에서 출마해 당선되어 국회의원이나 시장으로 활동했던 인물 가운데 끝까지 고향 영주에 남아 활동한 인물은 고인이 되신 박시균 의원, 오래전 시장을 지내신 전임 김진영 시장, 권영창 시장님 정도입니다.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하시다가 공직을 맡았고 일을 마치고도 고향에 그대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여러 사람들은 공직을 마치기 무섭게 고향을 등지고 떠나갔습니다. 최근 청년 세대들 사이에서 지역 소멸로 인구가 줄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영주에 진정한 어른이 없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향에 남아 여생을 바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멋진 리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 임종득 예비후보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남은 수년을 국가와 고향을 위해 죽기를 다해 충성하고 이웃 고향 영주에서 밭을 가는 것으로 족한 인생을 살겠다는 마음가짐 때문이었습니다. 끝까지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임 후보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인으로 38년간 살았으며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용산에서도 일을 하였습니다. 임 후보는 대통령이 남은 임기 3년간 함께 할 생각으로 국가와 고향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고향 영주로 돌아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신념을 제대로 읽고 일관되게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으로 남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현재 영주는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절체절명 위기 속에 있는 형국입니다. 인구는 줄고 경기는 침체되면서 살기 어려운 소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국회의원 임기 4년을 오직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마음과 힘을 가진 후보가 당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4년을 40년처럼 이용하여 미래를 위해 도약하는 기반을 조성할 인물이 꼭 필요한 적절한 시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 동안 예산 폭탄을 가져올 수 있는 후보,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갈아 넣어 영주가飛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는 후보, 이런 식의 진정한 영주 사람, 임종득 후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창군인으로 38년 군생활을 거치며 장군으로서의 품위와 건전한 국가관과 이념을 가진 후보, 은퇴 이후에도 영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을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임종득 후보를 우리는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2024년 2월 15일 영주시 국민의힘 경상북도 의원 박성만, 국민의힘 김병기, 국민의힘 이상근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일정이 좀 가장 큰 문제인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현직 도의원으로 있으면서 이 후보 예정자는 아닙니다만은 현실 정치에서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대두됐겠죠. 그러나 저 개인적인 소견은 경상북도 도청이 안동 예천으로 온 것은 그 당시 지정학적으로 그 다음에 정치적 상황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동 예천이 공동으로 위치한 지역이 지금의 도청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예천의 안동과 분리되는 선거구가 아마 언론에서 공식적인 결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경상북도의 대부분의 도의원들이 안동 예천을 떠나서 이 도청과 도의회는 270만 도민의 얼굴이고 거울입니다. 이걸 갖다가 분리하고 쪼개기식으로 선거구를 획정을 해놓는 것은 앞으로 미래 10만 자동도시를 표방한 첫 출발지의 김관용 전 도지사 그리고 이철호 도지사 앞으로 닥쳐올 누군가의 도지사에 의해서 이것은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또 270만 도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금 언론에서는 안동과 예천의 문제로만 비춰지는 것이 저는 안타까워요. 이 경북 전체 도민의 얼굴이거든요. 이게 도의회와 도청은. 그래서 아마 중앙선거관리행정위원회에서도 270만 도민들의 염원이 어떤 생각이라는 것은 충분히 저는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 정치적인 촉과 감각으로는 중앙선관위의 당초에 획정한 울진이 동해안 벨트로 영덕과 묶이고 그대로 안동 예천 하나로 가고 우리 영주는 영주 보홍화 영양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거기에 혹자들이 반론을 했어요. 다음 선거 때 인구 하한선에 또 걸린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뭔가 하면 그거야말로 그네들의 논리잖아요. 앞으로 저는 인구 하한선을 최대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 인구 하한선을 낮춰야 돼요. 지금의 13만 8천에 더 낮춰야 돼요. 예를 들면 12만이다 11만원 낮춰버리면 그래도 최소한의 국회의원 300명 정족수 가운데에서도 지방에 16개 시도에 적정한 국회의원은 저는 항상 가질 수 있다. 그것은 국회에서 입법 차원에서 충분히 지방을 배려한다라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뭐 어제 자료를 보니까 그 시의원 또 한 분이 전북님이 더 있던데 오늘 왜 하나 빠졌는지. 전풍민 시의원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고 무소속인데 지금 엠박으로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아마 조만간 무소속 후보 무소속 시군 의원들 몇 분이 함께 지지 선언을 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잠깐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전혀 없고. 근데 저 지지 선언에 의한 문을 보니까 임 후보에 대해 양력이라든지 이런 걸 기록하고 지지 선언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임종덕 후보가 그 왜 지지 선언을 하느냐가 나와야 되잖아. 그 영주를 어떻게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데 한두 가지라도 이러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사람을 지지해 영주 발전을 시키는데 좋겠다. 이래서 지지를 해야 되지 내 생각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만 임 후보의 양력만 나오니까 지지선을 하는 게 좀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일부러 하려고 그래요. 그 뭔가 하면 이거는 선언적인 선언문을 작성하다 보니까 됐는데 그러면 너희들 시의원 도의원들은 왜 임종덕 후보를 지지하노? 그럼 거기에 당연히 이유가 있어야죠. 첫째 저는 우리 혹자들이 고향을 오랫동안 비웠다가 돌아온 사람이 과연 검증을 받았느냐. 저는 육군 사관학교 입학 과정에서부터 우리나라는 검증을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육군 사관학교, 상군 사관학교는 그 다음에 지휘관이 되려면 또 한 번의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장군을 달려고 하면 정말로 사돈의 8촌까지 싹 모든 것을 조사가 끝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의 초대 임기 시절에 첫 전반기에 수석 비서관급, 장차관급으로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것은 이미 군 능력과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경비가 검증이 전에 끝났다 후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가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는 딱 1개월 모자라는 2년입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가 3년인데 우리가 역대 정권을 보다시피 마지막
1년은 거의 대통령이 임덕이 온다라고 보면 2년 남았어요. 2년 안에 우리가 0.7%의 신승으로 이겼던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우리가 정권을 가져오려고 했던 취지의 그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후보가, 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2년 안에 20년 가치, 30년 가치의 추춧돌을 영주에 놓을 수 있는 후보가 과연 누굴까? 라고 봤을 때 저는 김종국만한 후보가 없다. 이것을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예. 좀 뭐 곤혹스러운 질문일 수도 뭐 있습니다. 저한테 후보자 개인에 뭐, 대한 건 안 물었으면 예. 좋겠어요. 아니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금 폭탄이 떨어질 거라고 이제 추측해서 지지하겠다라는 이 선언인데,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하다가 전국적으로 출마한 사람이 아주 뭐 40~50명, 70~80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780군데 지자체에서 다 세금 폭탄 이걸로 이제 선전을 할 텐데,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이 존속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설득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38년간 군에 근무하면서 참 잘 나갈 시절에 영주를 위해서 단 일이라도 기여한 바가 있느냐? 내가 이 들어본 바로는 동창회도 한번 나온 바가 없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퇴임하고 나서 이제 할 일이 없어지니까 이 밭이 나가면 된다고 이 선언문에 썼대요. 밭이 나가서 이 영주에서 그 유유자적하면서 뭔가 봉사하면서 이렇게 살면 되지, 또 대통령을 등에 업고 국회의원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단 일도 없고 영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결코 아니다.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홍식 기자님의 이야기는 그런 말이 많더라 라는 것은 시중에서 그쪽 김종국 후보를 편파적으로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봐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내고장 영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고, 내고장 영주를 진솔하게 바라볼 수 있는 후보, 영원마저도 죽어서도 국령을 못 넘어가는 후보를 찾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러면 군 출신이 지역에 와서 뭘 하겠어요? 국가의 부름을 받고 공직사회를 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또 정확하게 제가 설명드리는데, 지금 최홍식 기자가 보다시피 여야의 국가 안보 간에 한번 비중을 보세요. 정권이 바뀌기 전에 이 나라의 안보가 구멍이 어떻게 났던가를, 거기를 메꿀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후보고, 그 다음에 K방사, 방산산업 알죠? 유럽으로, 우리네보다도 훨 선진국인 K방산산업을 유럽 무대에 수출하고, 그 주역이 누구였는가는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영주가 지금 베어링 국가 산단 50만 평을 만들면 거기에는 국가 산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찾아오는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공인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산업체들을 영주에 가져올 수 있는 그 노하우가 누가 있냐 이게. 이 하나하나 차별화를 시키면 끝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영주시의 국회의원을 갖다가 5분 거론해볼까요? 그네들이 과연 평상시에 영주에 와서 무슨 씨앗을 뿌려놨기에 훌렁 내려와서 공천받고 다 됐어요. 그러나 이번만은 대통령의 임기가 말년이 아니에요. 확실히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 남은 대통령이, 대통령 참모로서 이 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예요. 3년간 국정 철학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노하우, 순소리만 들어도 아, 어떤 일이다 라고 맥을 짚을 수 있는 후보가 과연 지금까지 영주에 있었나 이 말이야. 없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냉정히 돌아볼 대목이다.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육군 사관학교 출신, 군 출신이면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군인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책무가 인전 못합니다. 인전 못해. 후퇴 없이 앞만 보고 내 고장 발전을 위해서 전진하자. 절대로 내 고장 영주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서는 타협도 하지 마라.
오직 인전무퇴의 정신으로 내 고향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만을 해달라. 이것이 저희들 지금 오늘 시도의원들의 기지선언이고 시민들도 함께 해달라는 호소예요. 그러다 보면 지방 소멸 시대에 우리 영주가 뭔가가 도화선이 되고 분기점이 되고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그 기폭제의 정말 장수가, 진정한 장수가 저는 임종도 후보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드리러 이 자리에 왔고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것.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만하지 뭐요. 뭐든지 질문하셔도 다 받아드릴게요. 경상 후대인데요. 예. 저기 이제 향근에 이제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 최상병 전에 그 해병대 예, 예. 최상병의 그 죽음에 그 청와대에서 그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그 과정에 이제 주요적인 임무를 맡았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부하의 죽음 앞에 침묵했던 사람이 영주 시민의 이런 현안 앞에서는 또 어떤 또 다른 또 침묵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런 데서 그런 말들이 또 많아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저는 보고 뭐 계시는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네. 그건 너무 비약적이고 네. 너무 많이 나갔고 국가안보실이라는 것이 1차장, 2차장이 있잖아요. 안보실 1차장은 외교 분야고 2차장은 국내 문제인데 국내 육해 공군부터 해서 국가 안전에 대한 것은 아마 국가안보실 2차장이 충분히 체크를 해야 되고 팩트의 사실들에 근거해서 대통령이 보고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거기에 상황이 어떤 게 됐는가는 아마 지시도 해야 되고 받아야 될 보고가 있으면 받아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뭐 언론에서 와전되고 또 야당에서 뭐 임종국 차장이 그 당시에 연루가 됐을 거는 그 추측일 뿐이고 다 역사적으로 그 나중에 진실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거하고 어떤 지역민들을 뭐 얕본다는 건 너무나 저는 비약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안 맞다고 봐요. 또 하나 질문인데요. 지금 임종도 후보님이 자기가 이제 뭐 저기 국회에 나가면 여기 뭐 국방에 대한 뭐 이런 뭐 저기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또 저기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이제 뉴스 보도되는 거를 보면 오래전부터 논산 계룡 지역에 그런 국방 이런 그런 과학 산업 단지가 현재 이제 추진되고 있고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마당에 또 여기서 또 내가 오면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영주 시민들한테 그 희망 고문을 주는 건 아닌지. 그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면 임종도 후보님의 공약을 보면 그 이제 모든 후보님들이 다 이제 그 지향해야 될 점이 희망 고문을 너무 주고 있어요. 내가 되면 다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될 수 없는 부분과 꼭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나눠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내가 볼 때 그 국방 산단에 대한 거는 한마 벌써 논산 그 계룡 쪽에 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국가 산단으로 한마 또 여기다가 또 한다는 거는 희망 고문이지 않을까.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생각해 주시죠. 그거는 기자님한테 설명해 우리 도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K방산 클러스터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의 군사적인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 장비들이 거기에는 부품 관련, 소재 관련, 그 다음에 전체의 하드웨어 부분들이 있는데 구미에도 K방산이 있어요. 포항에도 있고 우리 영주에 충분히 영주가 가져야 될 방산 기능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후보자만이 알 거예요. 그건 국방 기밀 사항도 되고 하니까 아마 그것을 갖다가 적나라하게 펼쳐놓지는 뭐하지만 그 평소에 가지고 있던 노하우에 충분히 나는 영주에다가 녹여낼 거라고 자신하고 있어요. 시민들한테 희망 고문 아니라고 봅니다. 역대 기존의 정치인들, 기성 정치인들처럼 물론 정치인이 아니고 자기가 본 것만큼, 자기가 할 줄 아는 것만큼만 확신을 가지고 하잖아요. 어디 군 사령관이 희망 고문하면 자기 사령 다 죽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가 진실되고 진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느 기성 정치인들보다는 확실하게 진솔하게 다가갈 것이다. 그건 확신하고 있어요. 이사님.